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망조가 들어야 막장으로 가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건가?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그야말로 나중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 그야말로 이 고립무원에 빠져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 이 나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문가리의 태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환자가 155명 나왔어요. 자, 이게 다 언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한 겁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해가지고 쇼를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독감 사망자가 29명인지 32명인지 뭐 32명이라 말도 있고 언론들도 집계가 다 달라요. 집계를 낼 수 없을 만큼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32명이라는 언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서 32명. 그래서 병원에 독감을 맞을 정도로 걸어가서 맞았다가 2, 3일 만에 숨졌는데 이게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70대 이상이 1년에 20만 4천 명, 하루 560명씩 죽는다. 그 평상시 작년 같으면 그냥 죽은 사람들이 백신 사고가 보도가 되니 전부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논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정은경이란 여자는 이 와중에도 독감 접종을 지금 백신 접종을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 나오는데 백신 접종을 계속 하겠다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지 않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이가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하고의 지휘권 다툼이냐 티격태격했지만 그 또한 저는 본질을 왜곡한 거다. 본질은 거래가 8조 원이고 사고가 2조 원이 넘게 일어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게이트라는 겁니다. 권력의 개입 없이 그런 허접한 사기 상품을 은행이나 정권회사 창구에서 팔아주는가? 왜 옵티머스의 NH투자증권 상품을 그렇게 많이 팔아줬냐? 사람들이. 자, 거기에 NH투자증권 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바닥에서 선수로 소문난 사람인데 경력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눈에 뭐가 씌지 않았으면 그 선수가 저런 상품을 팔았다가 사고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자리 앉혀준 쪽에서 너 이거 팔아라고 했으니까 팔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고, 그거는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진아를 누가 갖다 앉혔겠어요? 라임에서 왜 이인광이나 김영웅이 같은 진짜 몸통은 사라지고 피레미 김봉현이를 갖고 무슨 김봉현이가 무슨 폭로를 하니 안 하니 난리를 칩니까? 그 와중에 진짜 몸통들은 수사도 안 하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걸 언급하고 지적하는 언론이 제대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또 솜씨를 발휘해서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틀어막았다 칩시다.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둘 뭐 레슬링 프로 레슬링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관심을 글로 돌려가지고 라임 옵티머스는 그냥 피라미드 선에서 끊어서 끝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펀드나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사고가 안 터지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터질 게 연이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정치로 펀드 환매 연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펀드 환매 중단을 막을 수 있어요. 정치로요. 이 돈이지요. 돈의 문제지요. 사모펀드를 저거들 사기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은행하고 정권회사라는 공신력 있는 창구에서 갖다 팔도록 해서 그 돈을 빼다가 지 마음대로들 사기를 쳤는데 이것이 금융 사기꾼 맨놈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배경에 권력,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끝났을까요? 이렇게 몇 초, 몇 천억을 해먹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로 끝냈을까요? 수두룩한 폭탄들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제 121명, 오늘 155명이에요. 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지금 잘못 집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저것들은 완전 지금 맛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디를 봐서 완화할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155명까지 터졌다 하면 이것도 지금 수습 불가능 상태로 가는 거고, 제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할 거다. 한국이 이스라엘식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자, 최근에 이 번져가는 이 코로나와 지금 독감 백신 접종 사태가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권이 사기 방역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났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였나? 황장수가 그렇게 검사자 수를 조작해서 확진자를 조작하고 있다. 왜 하루 10만 명씩 광범위한 무료 검사를 하지 않냐? 왜 50만 명의 항체 검사를 하지 않냐? 혼자 떠들었지요. 세계 125등의 검사 국가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는 그야말로 코로나를 통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통제하고 있다. 제가 떠들어봤자 그야말로 그런 떠드는 소리가 속에 갱일게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이 깔아뭉개고 협조자인지 엑스맨인지 덩신인지 모를 저 야당, 저 국민의 짐당 끌고 그하고 싸움에서는 얘들이 이기죠. 더불어 거수기가 이기지. 그런데 아무리 국민의 짐당을 깔아뭉개봤자 사고가 나서 터지는 부분은 막을 수 없다는 거. 저건 스스로에게 있는 거지 국민의 짐당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무슨 이 썩은 집단들을 도려낼 만큼의 능력도 없다고. 그러면 뭐냐? 스스로 터져서 망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저것들은 조직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그럴 역량이 없다라는 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것들이 오만해서 지금도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옵티머스 라임 이 펀드 사기 2개만 덮으면 이 사태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만큼 부패했으면 다른 사모펀드에서는 부패 안 했겠느냐? 다른 돈이 될 만한 데는 비리가 없겠느냐? 왜 예년에 안 나던 백신 공급 사태가 이번에만 사고가 이렇게 나서 사망자가 지금 30명하고도 훨씬 넘느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도 이 정권이 K방역 모범국이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K방역에 이어 K뉴딜이 문 정부 최대 유산 역사가 평가할 것. 청와대 경제보좌관 인터뷰. 돌아도 보통 돌아는 놈들이야. 이 온라인에 회사에서 퇴사당하거나 폐업당한 세대들이 그야말로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지금 자신의 퇴사나 폐업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올리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오늘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 기업 100곳 중에서 36곳 36%가 돈 벌어 이자도 못 냈다. 36.6%입니다. 올해는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 올해는 아마 절반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문정부 3년간 땅값 상승폭 역대 정부 최고다. 짐 전보다 3천조가 증가했다. 자, 땅값이 상승하면 3천조 돈 버는 사람은 누가 벌겠어요? 소수 기득권만 벌었겠지요. 코로나가 삼킨 일자리가 72만 개다. 저금리로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사내 주택대출로 2억까지 받는데 문정부에서 30% 늘었다. 이런 사람은 대출 받아서 집도 사요. 재수 좋게. 지난달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83만 개가 사라졌다. 월세 사면 결혼 확률이 65%가 뚝 떨어진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30, 40대보다 60대가 저축률이 더 높다. 정발자 모품은 이름뿐인 사회 안전망. 쪽방촌 고시원거리 전전하는 정발자.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 초래한 재앙. 기초생활보장도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 취업 실종시대.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 노동시장 경직 해소화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고 뭐고 지금 답이 없다. 정부 말 잘 들은 친구의 노후, 집값 안정 당위만 믿다가 무주택 처지, 정부 말 잘 들으면 손해만 본다. 자,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경제 관련 기사 제목들입니다. 택배기사 이단 사망, 무법지대 결국 터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제목이 뭔가 하면요, 20년간 택배 물량 42배가 늘었는데 단가는 반토막 났다.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 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전세 난리, 6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9년 새 가장 크게 뛴 전세값,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 사라져버렸다. 6조 펀드 사고 방치하고 남 탓 비에 숨은 검감원장, 이렇게 지금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한민국의 지옥도 같은 경제 상황이 여러분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더 망가져야 되겠느냐. 저는 하나는 자신해요. 이 정권은 폭망하는데 그냥 폭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나라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끝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끌고 가게 될 거다. 정상적이라면 중간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대 세력도 없기 때문에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 지경까지 그냥 비틀거리면서 기관차가 갈 거라고 봅니다. 속도가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돼도요, 비틀거리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국가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분야에는 과거에 세월호 핑계 삼아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집권한 세력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에서 이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사고요, 대형 사고로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이러스를 얘들이 통제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요. 그걸 갖다가 얘들이 겁을 주고서 통제하겠습니까? 오늘은 몇 마리만 나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 바이러스를 누르고 갈 수 있어도 나중에 그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제는 그때부터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터져버릴 것이다. 지금 터지는 징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껍죽거리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하루에 감염자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뿐입니까? 그냥 몇십 년 전에도 하던 독감 백신 접종을 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권회사 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 상품을 팔게 해서 이 도둑질을 나눠 먹는 행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주거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이 생기고 월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때문에 못 산다라는 지금 곡소리가 곧 터져 나올 겁니다.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울 겁니다. 제가 문정권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서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게 다 문가리 때문이야. 문가리가 1차 책임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었느냐? 문가리가 사고를 대량으로 치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뭐하고 있었느냐? 자, 저는 이 정권이 비리부패 정권이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가적 업무 역량을 가지지 못한 정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폭로해 왔습니다. 그건 다 저를 공격을 했죠, 정권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뭐 그러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끝이 딱 오는 거예요. 원래 한번 중이 고기 맛보면 담을 넘어간다잖아요. 이 정권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들을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겁니다. 문제는 이 정권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도 같이 망해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국민들이 그야말로 한번 호되게 깨져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깨져서 그 길로 완전히 망하느냐,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국민 학위에 달렸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가리를 쫓아내는 게 지금 많은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요, 문가리 쫓아내는 게 무슨 평생의 소원이냐 하는, 그거는 저절로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문가리가 쫓아낼 때 당신도 그 밑에 깔려서 죽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문가리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들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불쾌하게 들리실지 몰라도요, 올 겨울부터 이제 벌어질 사태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